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다음 김태현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 오늘 모처럼 나왔는데 박지원 변호사가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이 방송은 이런 매력이 있어. 여기서 훅 들어오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하던 얘기 좀 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보세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거 조금 정리해줘갖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당시 BBK 특검이었으니까 다스의 실소유주나 다스의 횡령이나 이거는 곁다리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다. 정호영 특검. 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거를 좀 과거로 좀 거슬러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이게 지금 BBK하고 다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일단은 조금 더 과거로 가서 도곡동 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도곡동 땅을 1995년에 원래 그 전에 15억에 구입했던 걸 263억에 팔아요. 포스코에. 그럼 그게 시세 차익이 248억 원인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15배쯤 뛴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근데 이 당시에 도곡동 땅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였어요. 근데 그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상은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밝혀졌죠 그때. 근데 그게 누구 건지는 안 나왔어 그때. 검찰의 발표는 제3자의 소유다. 제3자. 여기가 지금 성명불상자 같습니다. 여기에 263억 원 중에 157억이 다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은 씨 땅이 아닌데 지금 다스는 이상은 씨 거로 돼 있죠. 그럼 일단 이상은 씨는 다스의 주인이 아니네요. 이걸로만 봐도. 그리고 이 157억이 다스에 투자됐는데 당시에 다스가 아주 좋지 않은 시점에 BBK에 19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관통이 돼요. 그래서 BBK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95년도에 땅을 판 돈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5년 동안 들어갔죠. 금융 상품으로 있다가. 네, 그렇죠. 그러다가 다스로 갔다가 그게 결국 이제 BBK로 완전히 흐름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BBK 특검을 하게 되면 바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래야 돼. 근데 그때 그걸 안 건드렸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뭔가 MB를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지금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이게 다스랑 BBK랑 관련 없으니까 이거 곁다리니까 조사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때 제일 핵심적인 게 다스가 누구 거냐를 밝혔어야 BBK 의혹도 풀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일단 김성우 사장과 그 여직원이 김성우 사장과 공모를 했던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성우 사장이 최소한 공범까지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인감을 줬으니까. 최소 공범이죠. 그럼 이제 거기가 끝일 것이냐. 이제 김성우 사장은 이제 MB의 최측근이니까요. 김성우 사장이 저는 이게 인감 주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로부터 누구가 MB라고 한다면. 지금 성명불상자라고 하죠. 아직은. 그 그게 실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확실한 거죠. 이상은 씨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상은 씨 소환해서 당신이 횡령의 주범이네요? 이상은 씨도 출금 걸렸는데 아니 도곡동 땅도 자기 게 아니었는데 그 뒤에 뭔 돈으로 그러면 지금 다스에 돈을 넣겠어요. 아니 법인카드 400만 원 썼다고 여직원한테 그냥 진짜 올해 개띠 해망신을 당하고. 거기다 또 이시영 씨도. 이시영 씨 얘기해야 돼요. 이시영 씨가 사실 2009년에 다스에 입사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시영 씨도 다스 지분 0.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입사 4년 만에 전무가 됩니다. 이게 뭐 초고속 승진을 넘어서 이거는. 조카니까. 조카라고 해도 그냥 초고속으로 전무 승진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그러니까 전무만 줬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중국 현지 기업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더 커졌죠. 현지 법인 9개 중에 4개 대표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5,460억입니다. 2조 7천억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네. 그러니까 지분 1%도 없는 조카한테 매출 5,460억짜리 중국 법인 4개를 대표를 맡긴다. 이거는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그 이시영 씨가 다스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헐값에 또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전에 인수했고. 그 협력업체의 지분은 또 이시영 씨가 7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75%를 가져가지고 사실 이 매출 자체가 많지가 않은 협력업체였는데 75%를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물론 이제 이시영 씨가 관여됐으니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겠지만 보도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회사를 그러니까요. 먹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이 또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협력업체하고 본사하고 M&A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시로 쓰는 방법이래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재벌 기업들이요. 예. 저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상장에서 하나 사요. 제일 많이 이렇게 물류회사거든요. 예. 글로비스, 그거는 이제, 예, 현대차의 글로비스 아유,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 비상장에서 싸게 사잖아요. 싸게 만들잖아요.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요. 회사가 뻥 커지죠? 예. 상장합니다. 예. 돈이 엄청 많아지죠? 예. 그럼 그 돈 가지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돈 가지고 현 캐시를 만들어가지고 지분 사모으고 이렇게들 한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걸 좀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제 김학부 변호사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는 저는 이시영 씨 자체보다 역시 뭐 MB로 가기 위한 달인 거죠.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압박으로 아버지를 끌어내니까 전형적으로 검찰에서 많이 쓰는 기법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시영 씨, 이시영 씨가 예. 결국에는 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돈만 많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돈만 많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스의 최대 지주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스의 최대 그 주주가 이 김재정 씨였는데 이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는데 2010년경에 사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관련된 보도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 김재정 씨가 사망을 했는데 남겨진 그 재산 자체가 주식 포함해서 한 1,050억 원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족 입장에서는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그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회사니까 예.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다스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해버려요. 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이런 상속세를 납부하면 그 정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헐값으로 이게 기존의 이 뭐 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있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데요. 시세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나 이런 평가액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로 평가가 되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다수 주식을 처분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사실이 이게 도대체 이런 방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이 안들이 8가지 안들이 나와가지고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최대의 불리한 안이 이 유족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선 변호사님, 네. 이 지금 사건 발생한 게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네, 때고, 그렇죠. 그리고 다스의 김재정 지분이 어디로 가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언젠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영미 씨에게 넘어가면서 권영미 씨가 돈이 없는데 어디로부터 돈을 끌었고 이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면 네. 이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그래서 게 제 네. 추정은 그래서 일단 주식으로 그 네. 물납을 해라. 언젠가 그 주식은 우리가 다시 자산관리공단에서 사오면 되니까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커져 있으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거기에 그렇다면 예, 네. 하나의 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권영미 씨가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납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다스의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사실 대주주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아야죠, 권영미 씨가. 그런데 배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소유자는 다스에서의 돈이 유출되는 게 예.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최대한 다스의 돈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또 변동상 이 주식 그러려고 한다면 이 권영미 씨가 다스의 주식을 그냥 헐값으로 상속세로 납부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본 2010년도에 것 이제 같아요. 김재정 씨하고 또 이 김재정 씨가 경기고 나오지 않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경기고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참 많네요.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너무 많은데요. 경기고 김재정 씨 동창들이 또 국회의원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긴 했는데 2010년도에 김재정 씨가 벼랑간에 돌아가신다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60이 막 간 넘었나 안 됐나 그래요. 예. 최윤 여사 동생이니까. 예. 처남이니까, 그런데 이명박. 그래서 다스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벼랑간에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주식 정리도 하기 전에 참 골치 아프다. 그런데 이상훈 씨도 또 연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까 얘기했던 협력업체 키우기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것도 다스 전문가들 많잖아요. 많죠. 주 모시기서부터 해갖고.
자 일단 오늘 법적인 측면은 포인트 좋아요. 횡령.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겠죠. 결국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사를 그러니까 처음 타겟을 MB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정호영 특검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실소유자 관련된 게 정리가 되고 아까 횡령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예. 그럼 그게 이제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쓱 흘러가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까지 선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본인 처벌 안 받는데 왜 준비하나요? 뭐 검찰도 그렇고 수중무역인데. 예. 검찰도 그렇고 뭐 현 정부도 그렇고 그래야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이 깔끔해야 되니까. 단순히 다스가 누구 거인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한 2주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 그 생각을 그게 했다니까요. 뭐 그 다스 거라 쳐. 공소시효 끝난 거에서 뭐 그게 무슨 뭐 검찰이 무슨 네이버야? 지식인이야? 궁금한 거 국민청원하면 해결해 주는 기관이야? 이건 그냥 MB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어쨌든 그게 뭐 저간에 무슨 뭐 정치보복에 깔려 있고 망신주가 깔려 있건 간에 예. 어쨌든 이게 MB 거라고 하고 그러면 그 과거 일어났던 횡령 사건이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공범의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라는 어떤 현행법 위반의 타겟이 설정이 명확해지면 그러면 약간 정치보복 얘기가 조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뭐 친이계 국회의원도 그렇고 결국 이제 MB 수사는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바른정도 친이계들 많잖아요. 예.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횡령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 댓글 문제가 있었고 크게 해서 다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 봤을 때 타겟을 MB를 잡기 위한 건 타겟을 댓글로 맞추겠다고 봤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랬냐면 다스, BBK, 자원외교 4대강 이거 한번 어쨌든 털었습니다. 특검이든 박통뜨든 다 털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또 하는 건 부담일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다고 봤는데 댓글 수사가 지금 난항에 부딪혔죠. 영장 준주를 기관지 기각되면서. 인간비 나오면서. 네. 그래서 아마 다스 쪽으로 다시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것 같은데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요. MB가 설사 속된 말로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요. 댓글 수사 들어간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요. 댓글 수사로 MB가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어떤 방어막을 줄 수 정치적 있냐면 논박의 여지가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야 대통령이 무슨 댓글 지시했다고?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거요. 야 그 댓글 지시했으면 1% 했겠니? 이 논리들. 이건 정말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스크럼을 짜고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데 다스와 횡령이 걸려버리면 빼도 복도 못하는 개인 비리인데. 그렇지. 120억을 해먹었는 데가 돼버리면. 그거를 뭐라고 쉴드를 치겠어요. 속된 또 말로. 국민들이 중도층에 있는 네. 국민들이나 이런 데 구전하기도 편한 게 만약에 굳이 이걸 갖고 정치공학적으로 누군가가 써먹으려고 한다고 해도 네. 야, 그 5년 동안 그렇게 지저분하게 결국 지저분하게 해먹었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가는 순간 강원 논리가 완전히 거기다가 야 회사까지 차명으로 가지고 그걸 해먹어가 되는 거죠. 거기다 보니까 BBK도 그러면은 결국 MB권 이렇게 가잖아요. 연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벌을 떠나서 하나가 지금 횡령이 딱 걸리면 이게 다 연결돼요. 도곡동 차명 보유 의혹, 그다음에 이 다스, 횡령, BBK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방어막을 치기 힘들어지죠. 아니 근데 아까 방금 김태우 변호사님이 그 정치적 MB 수사에 대한 정치적 역풍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적 감정을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아니 보수 진영까지도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까지도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요. 심지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MB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심지어 80%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MB에 대해서는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와 MB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국민적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되고요. 그게 다스예요. 그게 그게 다스예요. 다스 그래서- 때문에 지금 다스가 누구 겁니까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0%까지 온 건데 이게 아니라 댓글로만 갔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네. 그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이게 중요한데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파견검사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호영 특검에 썼던 다스 비자금 조성 혹은 다스 횡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도 무슨 수사를 해도 이것은 그 색안경을 쓰고 볼 것이다 네,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동부지검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 이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 내부를 잘하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 문찬석 차장검사는 일종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임 검사 네, 그런 성격이죠. 넘겼고 그렇게 넘길 때에는 이미 9분 응선, 9.5분 응선을 다 넘긴 메이드된 증거들을 거의 다 넘겨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각에 사실 대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예. 중앙에서 안 하는 거 보셨어요? 생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 하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갔다는 건 일단 윤석열 지금 지검장하고도 좀 분리를 시키고 윤석열 지검장도 좀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예.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금융수사에 제대로 된 칼잡이한테 넘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야, 그리고 그리고 궁금해서요. 이게 금융 횡령을 가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완전 탄력을 받았겠는데요, 그럼? 탄력을 받고 MB는 방어막 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수사는 해봐야 되지만 예. 뭐 MB 찍어서 대응을 좀 자제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 언론에 뭐 어쩌고 MB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관련자 진술들 나오잖아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이제 MB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말고는 없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논거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논거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야 하다못해 야 대통령 그렇게 한가해? 그거 지시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제가 했던 주장들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면 1.5% 기여가 더 많았겠지? 뭐 이런 나름의 어떤 근거들 방어막의 근거들이 방어막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있어요. 이 다스 문제에 대해서 MB 쪽에서 지금 워딩 나오는 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 왜 그래?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야?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나한테 뭐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MB도 굉장히 고심할 거고 아마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뭐 태극기 부대들 있잖아요. 예.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돈 안 받았는데?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 나 돈 내 주머니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근데 특활비는 무너지잖아요. 아니 뭐 특활비 별도로 하더라도 이 뇌물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유권자가 돈 문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MB가 만약에 이 횡령의 공범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MB는 방어막이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의 보수 정치 세력을 본인의 우군으로 세워서 버티는 게 불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댓글이면 그게 돼요. 댓글이면 그렇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버티기도 쉽지 않고 만약에 이게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골머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나? 댓글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MB도 골치 아플 거예요. 알겠습니다. 샵 1035. 오늘 정리들 깔끔해요. 자, 이영래 변호사님 그룹 보냈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완전 팬이에요. 우리 사이 삼고 싶어요. 강남 변호사님 올해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더더욱 삼고 싶어요. 총각이었어요? 네, 총각입니다. 좋겠다. 자, 이혜령님 며칠 전 SBS에서 백 변호사님과 사진 찍었어요. 덕분에 시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 찍은 분 말씀하시는데 그분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0516님. 김태현 변호사님 때문에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속 시원한 발언 이제 국회로 가십시오. 근데 0516님이 5.16 쿠데타를 찬양하는 모양은 아니겠죠? 번호가 아까 그 프로맨스 그거 아니라고 그랬던 분이 문자 사라졌네. 전경식님 저 여자예요라고 문자 왔어요. 예. 나이도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나이를 여성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실례예요, 실례. 그러니까 결혼을 그래요. 하니까. 아니 저는 이제 대시를 할 수 있지 아니 뭐 않습니까? 천만 돈막 가질 때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비트코인인 줄 아세요 그냥. 위로 10살까지 그럼. 자, 최경환 이후엔 이 시각 영장 실질 심사 중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뭔지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사실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일단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말까를 법원에서 이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 보통 서민들은 낯설어요.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냥 나오는 건 줄 알죠. 이제 법원에서 한 번 이제 더 판단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VIP들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VIP는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체포구속 동의안 이제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본회의 보고만 하고 그냥 안 했죠. 예, 안 했죠. 네. 보고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하고 회기를 맞춰버렸잖아요. 그리고 임시회기가 또 연기가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근데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아마
오늘 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아 이거 회기 끝나고 회기 중 아니니까 그냥 언제든지 영장 발부하면 되지 뭐도 있고 이게 다음 본회의 의결전까지는 신병 확보를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법원에서 이쪽으로 가진 않고 오늘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하든 결정을 할 텐데 불구속할 때 만약에 이게 이유라면 다음 본회의 의결전까지는 이거는 신병 확보를 유보하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국회가 이제 이걸 바가지로 먹겠죠. 그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표결을 해야 약간 되나요? 꼼수가 돼버린 거니까. 표결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럼 그렇게 이게 되면?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한다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될 수 있죠. 근데 법원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구인장을 이미 지금 발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일단 법원의 판단이고요. 두 분은 출두 안 했어요? 아니 일단은 이우현 의원은 오늘 이제 오전에 출석을 제가 예. 오면서 출두하는 장면을 봤고요. 예. 그래서 그 혐의 사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면 뭐 할복하겠다 이랬는데 또 내용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돈을 있어요.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었다. 그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술 먹고 되는데.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었다 이런 얘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판사님이 돈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돈을 조성경이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국정원 예산과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합니다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국정원장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해갖고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이 돈도 그냥 본인만 이렇게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까지 같이 갔다. 국정원 제가 기조실장을 한 1월 첫 주에 보니까 지금 현 기조실장님을 보니까요. 비서가 항상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기조실장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누구였었죠? 이현수. 지금은 신현수인가? 신현수 변호사님. 네네. 예, 지금 그땐 이현수였어요. 네네. 그래서 승들을 바꿔서 왔다. 돈을 그때는 헌수 신현수 변호사님. 헌수와 현수죠. 그래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두 분은 지금 출두 안 보입니다. 했다는 거죠? 아니요. 출석했어요? 이우현 의원은 했고, 출석했고. 10시에 출석하는 거 제가 이제 예. 기사가 한 번은 떴습니다. 봤고 예. 최경환. 네. 최경환도 오늘 출석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아직 확인 못했어요. 기사가 지금 나오진 네. 않아가지고요. 만약 출석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돼요? 출석 안 해서 구정도 발부 안 되죠. 아니요. 출석 안 할 수도 있어요. 안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진 않을 본인이 거예요. 자체가 그냥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그냥 포기를 하겠어요.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네. 있거든요. 예. 포기를 하진 않을 거고. 그럼 출석을 해야겠네요, 오늘. 그렇죠. 아마 영장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두 사람 다 높다고 보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광표에서 얘기했던 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마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냥 본인은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받은 게 빼도 박도 못한다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 누구죠? 저 이현수 기조실장이 저 부총리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뭐 그 당시에 방명록이나 방문 기록이나 보면 다 나올 건데, 그러니까 돈 받은 걸 빼도 박도 못한다고 아마 대가성 있는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 잘낸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 그래 정치자금이야. 아마 이걸로 가려고 하겠죠. 불법 정치자금으로 가겠죠. 정치자금 예. 위반으로 좀 많은 싸게 가야 되니까. 싸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 형량도 싸고 나중에 재기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그걸로 가려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전 부총리보다는 이우현 의원이에요. 이게 예. 저는 죄질 훨씬 안 좋죠. 아. 공천원금이잖아요. 공천원금. 네. 그리고 돈도 뭐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 지금 검찰에 나오는 액수가 더 큰 액수들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인정이 다 되더라도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죠. 뭐, 야, 너 관례야. 또 내가 다 이 판공비를 썼어. 라고 하고 본인 선에서 끝난다고요. 윗선이 없고. 그런데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우현 의원이 끄시겠느냐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공천원금이니까. 아니. 위로 이우현 올라갔을 의원이 가능성이 굉장히 죄송한 있으니까. 얘기인데 의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위치가 뭐 얼마나 그렇게 거물이라고. 물론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당의 공천시사위원장을 한 건 알겠는데 내가 시장 출마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이우현 의원만 보고 그 돈을 줬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 커지죠.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폭발성. 새누리당에 있던 친박 실세대 더 다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사건 폭발성 자체 확장성이 크죠. 폭발성은 최경환 의원 건보다는 이우현 의원 건이 한 1만 배쯤 더 크다라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본인 거고 그냥 이우현 의원 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전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제가 TV를 네. 안 보는 이유가 네. TV를 보면 사람들 얼굴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근데 예. 절대 음감 있는 사람들이 소리 들으면 막 미치잖아요. 네.
악보가 그려져갖고. 근데 얼굴을 보는데 이번에 최경환 오늘 지나가던 TV에서 그걸 봤거든요. 유재 딱 머리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 얼굴을 안 보거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번에 뭐 얼굴에는 유재가 딱 쓰여 있더라고. 진짜 봉도사님 돗자리 깔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뇌물을 만약에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뇌물은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정치자금법은 이제 이현수 기소실장의 진술이라든지 그 구체적 정황들이 좀 일단 언론 보도로 나온 것만 보면 그럼 좀 이현수 기소실장도 구체적이라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전달자였다라고 이렇게 가야지. 아, 내가 무슨 대가가 있었고 내가 직접 뇌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원수 기조실장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그것도 사실상 플리바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네네. 사실 뭐 지금 그 진술 때문에 얼마나 커졌어요. 이현수 기조실장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특활비 문제. 공소장 하나 또 쓰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활비 그러니까. 때문에. 그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만나줘도 워낙 증거들이 많으니까 진술도 워낙 많고 거기다가 지금 뭐 최경환 의원도 사실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이현수 실장 같은 네. 경우에. 그리고 그분은 원래 그 전통적인 국정원맨 아닌가요? 전통적 국정원맨이죠. 아, 국정원맨들 그래서 이제, 예.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싫어해요. 국정원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예. 4년 동안 계속 자리를 버틴 기조실장. 그래서 이제 예. 좀 약간 엇나간 얘기지만 남재준 원장이라는 그 전 원장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결정해서 오더를 내렸다고? 이현수 당신이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거잖아. 저기는 왜 영장 안 쳐? 이 얘기를 이제 전 국정원장들이 하는 거예요. 에휴. 정통 국정원맨이고 본인들보다 누구보다 국정원의 시스템과 과거에 있었던 특활비를 너무 맞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기한해가지고 원장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만 했을 뿐인데 왜 우리는 구속되고 너는 괜찮니?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바지 저고리였었잖아. 당신이 다 하고. 어? 아니, 그거를, 저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온 논리였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알쓸 경제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그다음 김태현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 오늘 모처럼 나왔는데 박지원 변호사가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이 방송은 이런 매력이 있어. 여기서 훅 들어오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하던 얘기 좀 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보세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걸 조금 정리해줘갖고 연결을 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당시 BBK 특검이었으니까 예. 다스의 실소유주나 다스의 횡령이나 이거는 곁다리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다. 정호영 특검. 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거를 좀 과거로 좀 거슬러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풀어볼게요. 예. 보세요. 이게 지금 BBK하고 다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일단은 조금 더 과거로 가서 도곡동 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도곡동 땅을 1995년에 원래 그 전에 15억에 구입했던 걸 263억에 팔아요. 포스코에. 예. 그럼 그게 시세 차익이 248억 원인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15배쯤 뛴 그렇죠. 거죠.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근데 이 당시에 도곡동 땅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였어요. 예. 근데 그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상은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밝혀졌죠 그때. 예. 근데 그게 누구 건지는 안 나왔어 그때도. 검찰의 발표는 제3자의 소유가. 제3자. 예. 여기가 지금 성명불상자. 예. 예, 같습니다. 여기에 263억 원 중에 157억이 다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은 씨 땅이 아닌데 지금 다스는 이상은 씨 거로 돼 있죠. 예. 그럼 일단 이상은 씨는 다스의 주인이 아니네요. 이걸로만 봐도. 그리고 이 157억이 다스에 투자됐는데 당시에 다스가 아주 좋지 않은 시점에 BBK에 190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개가 관통이 돼요. 그래서 BBK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95년도에 땅을 판 돈이 네. 바로 들어가지 않고 좀 5년 있다가 동안 들어갔죠. 금융 상품으로 있다가.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다스로 갔다가 그게 결국 저 자체보다 역시 뭐 MB로 가기 위한 달인 거죠.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압박으로 아버지를 끌어내니까 전형적으로 검찰에서 많이 쓰는 기법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시영 씨가 예. 결국에는 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돈만 많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돈만 많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스의 최대 지주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스의 최대 그 주주가 이 김재정 씨였는데 이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는데 2010년경에 사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관련된 보도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 김재정 씨가 사망을 했는데 남겨진 그 재산 자체가 주식 포함해서 한 1,000억
그렇죠. 1,050억 원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족 입장에서는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그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회사니까 예.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다스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해버려요. 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이런 상속세를 납부하면 그 정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에서 헐값으로 이게 기존의 그렇죠. 이 뭐 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있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데요. 시세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나 이런 평가액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다수 주식을 처분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사실이 이게 도대체 이런 방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이 안들이 8가지 안들이 나와가지고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최대의 불리한 안이 이 유족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 변호사님, 네. 이 지금 사건 발생한 게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BBK로 완전히 예. 흐름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BBK 특검을 하게 되면 바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래야 돼. 근데 그때 그걸 안 건드렸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뭔가 MB를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예. 해서 지금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이게 다스랑 BBK랑 관련 없으니까 이거 곁다리니까 조사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때 제일 핵심적인 게 다스가 누구 거냐를 밝혔어야 BBK 의혹도 풀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일단 김성우 사장과 그 여직원이 김성우 사장과 공모를 했던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성우 사장이 최소한 공범까지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인감 인감을 줬으니까 줬으니까. 네, 최소 공범이죠. 그럼 이제 거기가 끝일 것이냐? 이제 김성호 사장은 이제 MB의 최측근이니까요. 김성우 사장이 네. 저는 이게 인감 주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로부터 누구가 MB라고 한다면. 지금 성명불상자라고 하죠. 예. 아직은. 네, 그 그게 성명불상자. 실소유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분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확실한 거죠. 그 이상은 씨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상은 씨 소환해서 당신이 횡령의 일단 횡령의 주범이네요. 이상은 씨도 출금 걸렸는데 오. 아니 도곡동 땅도 자기 게 아니었는데 그 뒤에 뭔 돈으로 그러면 지금 그럼요. 다스에 돈을 넣겠어요. 상식 아니 법인카드 400만 원 썼다고 여직원한테 그냥 진짜 올해 개띠해 망신을 당하고. 아니, 거기다 또 이시영 씨도 예. 이시영 씨 얘기해야 돼요. 이시영 씨가 예. 사실 2009년에 다스에 입사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시영 씨도 다스 지분 0.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입사 4년 만에 전무가 됩니다. 어허. 아니 뭐 초고속 승진을 넘어서 이거는 조카니까 아니 조카라고 해도 예. 그냥 초고속으로 전문 승 대통령으로 있었을 네, 때고. 그렇죠. 그리고 다스의 김재정 지분이 어디로 가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언젠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영미 씨에게 넘어가면서 권영미 씨가 돈이 없는데 어디로부터 돈을 끌었고 이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면 네. 이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그래서 게 제 네. 추정은 그래서 일단 주식으로 그 네. 물납을 해라. 언젠가 그 주식은 우리가 다시 자산관리공단에서 사오면 되니까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커져 있으니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거기에 그렇다면 네. 하나의 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권영미 씨가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납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다스의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사실 대주주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아야죠, 권영미 씨가. 그런데 배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소유자는 다스에서의 돈이 유출되는 게 예.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최대한 다스의 돈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또 변동상 이 주식 그러려고 한다면 이 권영미 씨가 다스의 주식을 그냥 헐값으로 상속세로 납부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본 2010년도에 것 이제 같아요. 김재정 씨하고 또 이 김재정 씨가 경기고 나오지 않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경기고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참 많네요.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너무 많은데요. 경기고 김재정 씨 동창들이 또 국회의원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긴 했는데 2010년도에 김재정 씨가 벼랑간에 돌아가신다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60이 막 간 넘었나 안 된 날에. 예. 최윤 여사 동생이니까. 예. 처남이니까. 그런데 인식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그러니까 전무만 줬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중국 현지 기업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더 커졌죠. 예. 현지 법인 9개 중에 4개 대표잖아요, 지금. 예. 근데 거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5,460억입니다. 2조 7천억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네. 그러니까 지분 1%도 없는 조카한테 예. 매출 5,460억짜리 중국 법인 4개를 대표를 맡긴다. 아유, 이거는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예. 그 이시영 씨가 다스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예. 헐값에 또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전에 인수했고 네. 그 협력업체의 지분은 또 이시영 씨가 75%. 75%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75%를 가져가지고 사실 이 매출 자체가 많지가 않은 협력업체였는데 예. 75%를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물론 이제 이시영 씨가 관여됐으니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겠지만 보도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회사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이 또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협력업체하고 본사하고 M&A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시로 쓰는 방법이래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재벌 기업들이요. 예. 저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상정에서 하나 사요. 제일 많이 게 물류회사거든요. 예. 글로비스, 그런데, 예, 현대차의 글로비스 아유,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 비상정에서 싸게 사잖아요. 싸게 만들잖아요.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요. 회사가 뻥 커지죠? 예. 상장합니다. 예. 돈이 엄청 많아지죠? 예. 그럼 그 돈 가지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돈 가지고 현 캐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분 사모으고 이렇게들 한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좀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제 김학부 변호사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는 저는 이시영 씨